나로 시작하는 그런 문장으로 시작을 하면은 모든 메시지가 좀 부드럽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네. 야, 너 지금 이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야, 나는 네가 하는 행동이 지금 약간 혼란스러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듣기에 낫다는 거죠. 몇 번 안 만난 사이? 약간 어색한 사이에서 뭔가 대화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나 아니면 나한테 좀 호감 가게 하는 뭐 말투 뭐 이런 게 뭐 있을까요? 뭐 대화법 같은 게? 일단은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하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무언가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도 되나? 뭐 그런 부담이 있으면은요. 네. 뭔가 내가 정보를 줘야 할 것 같고 뭔가 이 사람한테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부담에 시달리는데 이러면은 일단 말이 없어지고요. 어색해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없는 그런 대화가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화라는 거 그리고 소통이라는 거를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신적인 걷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신적인 걷기. 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안 걷고 한 몇 주만 그냥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뭐 몸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욕창 와요. 네네. 그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창 이런 게 2시간만 해도 생기는 거 아세요? 그래요? 네, 우리가 잘 때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쉴 새 없이 뒤척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거동을 못하는 환자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2-3시간만 해도 그 부위가 괴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무언가를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사소한 활동들이 알고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을 안 만나고 대화를 안 하고 이런 활동이 그냥 정신적으로 누워 있는 거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무슨 중요한 대화를 나누거나 내가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무언가를 주고받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이라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식을 하면은 대화를 하는 그 시간 자체, 그 행위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쓸데없는 얘기해도 괜찮고요. 뭐 연예인 얘기해도 되고, 예, 뭐 날씨 얘기해도 되고, 뭐 먹는 거 얘기해도 되고. 저는 맛집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맛집 다들 좋아하니까. 그렇죠. 이 근방에 뭐 유명한 순댓국밥집 있지 않습니까? 예,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얘기를 한다든지 뭐 몇 시간 줄을 섰는데 맛이 어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얘기도 재밌고 추천도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추천. 뭐가 됐든 예, 아까 제가 다이어트 음식 추천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사람들 간에.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반대로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대화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본인이 어떤 뭐 본 뭐 책이라든지 최근에 뭐 어떤 거 재밌었던 거 있으면 나 좀 알려달라고. 네. 그러면서 또 대화가 또 되기도 하니까 생각보다 가벼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진행해도 괜찮다. 결국에 이 대화라는 거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거 는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점점 좀 기울어 가는데 작가님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화의 원칙 같은 거 뭐 이런 거 좀 뭐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판단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말투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말투. 예. 근데 이게 어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에요. 그게 I 메시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나로 시작하는 그런 문장으로 시작을 하면은 모든 메시지가 좀 부드럽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해요. 근데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야, 너 지금 이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야, 나는 네가 하는 행동이 지금 약간 혼란스러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듣기에 낫다는 거죠. 그러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마 이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은 약간 이런 상태다. 그렇죠. 이 살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 관계를 좀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내 주변에서 막 떠나가기도 막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이 어떤 그 주변에 사람이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뭐 공통점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주로 그래요. 자기 중심성 그 하나의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적이다, 뭐 사람이 못됐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어떤 생각이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태도라든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 입장에서만 나가는 거 이런 게 좀 습관이 돼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좀 더 소탈하고 내 본 모습을 보여주는 진실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좀 개선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 말하는 예. 공부. 이제 말하는 공부 그리고 내 생각을 좀 고치는 공부. 왜 우리가 마음은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되지만 생각은 우리가 의지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좀 생각을 고쳐보는 거예요. 네. 저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럴 수가 있겠네라고 한번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습관을 들여보는 거죠. 그럼 이게 반복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마음은 또 따라가요. 네. 마음도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해요. 이럴 때. 네. 근데 인공지능이 점점 사람의 감정을 따라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뭐냐면은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자율주행하는 AI 그 프로그래밍 하면서 딥러닝 시키는 아르바이트를 네.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무슨 최첨단 무슨 프로그램 막 이렇게 입력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화면에 뭐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이거 사람이야 하고 가르쳐 주고 그냥 수동이에요, 완전히. 네. 그리고 이거는 바위야. 이건 전봇대야. 네. 이러면서 계속 그 인공지능한테 계속 수만 번을 입력을 해줘요. 이게 그 마우스로 콕콕 찝으면서. 네. 그러면은 그냥 그 양이 쌓이는 거를 이길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딥러닝이거든요, 사실. 네. 우리 사람도 사실 인공지능처럼 학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질상으로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가 있는데 그걸 학습하면 돼요. 사람들이 뭔가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걸 너무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좀 인기 있거나 태도가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관찰을 해보고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네. 반응 괜찮은데? 학습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돼요. 이게 계속 쌓이면은 우리가 사실 인공지능보다 더 낫거든요, 뇌가. 왜냐하면 응용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딱 자기가 학습된 것만 그냥 받아들이지만 네. 사람은 하나 학습하면은 그래도 몇십 개 정도는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낫죠. 네. 이것도 배우겠다고 생각하면 나아지는데 네. 아예 그 생각을 못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는 나왔지만 그럼 반대로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많고 막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막 이 사람을 막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아주 공통점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동성 간의 친분 관계 네. 이것도 그렇고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더라고요. 네. 제가 예전에 그 픽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네. 가진 분을 남자도 취재를 해봤고 여자도 취재를 해봤어요. 네. 예, 그런 여자도 픽업 아티스트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예,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고정적인 파트너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매력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만나거나 사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야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태도가 매력적으로 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양다리 걸치라고 권하는 네. 게 아닙니다. 네. 예, 그 얘기가 아니라 집착이라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 일부러 무심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밀당을 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다 알거든요. 이제는 뭐 밀당하고 이러는 수법 같은 거 네. 그런 게 다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네. 아유 수쓰네. 예, 이런 게 다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밀당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내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그렇게 되면요. 자연 밀당이 돼요. 네. 예, 내 페이스를 내가 좀 중요시 여기고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희생을 하면서 내 것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같이 있을 때는 정말 잘해줘요. 이 사람이 좀 더 편할 수 있게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면서 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죠. 네. 그런데 만나지 않는 동안에는 자기 삶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연락에 집착한다든지 뭐 이런 걸 잘 안 해요. 근데 물론 뭐 연락을 하죠. 관심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게 정말 집착해서 하는 거하고 본인이 이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그게 상대방의 마음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이 사람의 매력도가 올라가요.
자꾸 연락하고 싶고 이 사람한테서 먼저 연락 오면 황송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막 하면 좀 귀찮은 마음도 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 자기 일 하고 열심히 살고 또 만났을 땐 또 같이 또 즐겁고 이 사람이 나한테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너 T야 뭐 이러 하면서 너 이게 저도 T거든요. 저도 T인데 공감 못하면 되게 좀 안 좋은 사람 약간 이런 문화도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뭐 MBTI에서 뭐 네. T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MBTI 검사라는 게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네. 어차피 내가 그거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하기도 하고 네. 뭐 이러는 건데 그 내향성, 외향성 그리고 예민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MBTI 성격 검사에서 나오는 거하고 정말 타고나는 거하고 달라요, 이게. 그냥 그 시기의 성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예민하고 좀 신경에서 캐치하는 걸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는 해요. 근데 이게 경험이 늘어나면은 중화가 돼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인공지능 네.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생활을 하고 이게 상호작용이 점점 쌓이게 되면 사람들이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해주면은 좋아하겠지? 이게 예의지? 이 정도 배려는 해줘야지? 이런 거를 학습한 사람과 공감 능력은 있지만 그걸 의식하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T인데 배려해주려고 신경 쓰는 사람이 더 나아요. 그래요. 저도 희망이 있군요. 그럼요. 저는 극 T여가지고. 아유, T 매력적입니다. 저는 그래요? F인데. 그 연락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락이라는 거를 한다는 게 되게 좀 어떤 분들은 막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먼저 오지 않으면 절대 안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또 인간관계라는 게 또 먼저 한 번씩 주고 받아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 연락한다는 거 이런 거 빈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젊은 세대한테는 저는 그냥 전화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전화도 잘 안 한다고. 네, 콜포비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게 예전에는 그냥 용건 있으면은 전화 그냥 바로 하고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요새는 약간 무례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전화를 잘 안 하고 일단 네. 톡으로 톡으로 뭐 긴 얘기 복잡한 얘기 할 거면은 통화해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하는 편인데 저도 사실 연락을 잘 안 합니다. 네. 잘 안 하고 네. 꼭 일이 아니어도 뭐 고양이랑도 놀아야 되고 쉴 때는 네. 내 할 일도 많으니까. 많아요. 네.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많은데 그럴 때 이렇게 방해받는 게 별로 안 좋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이 아프다든지 이런 건 연락 한번 톡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뭐 죽 선물이라도 좀뭐 네. 보내면서 이런 거 정도면은 좀 괜찮고 그리고 그 빈도도 사람과 상호작용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빈도가 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네. 예, 이 사람은 자주 연락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 가끔 생존 신고 정도면은 족한 사람이구나.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페이스 맞춰서 그냥 얘기해주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잘 안 하는 종류의 사람이야 해서 무조건 저 사람은 그냥 연락하는 거 다 싫어하는 사람인가? 이럴 수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누가 연락을 해주면은 가끔이라면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연락을 잘 못하는 편인데 이 사람이 한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그냥 안부를 물어줘. 이러면은 와, 이 사람이 나를 세상에 불러내준다 네. 하면서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먼저 연락을 잘 안 하는 타입인데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가끔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또 어떤 마음인 줄 아니까 조금 더 나은 제가 연락을 먼저 해요, 그냥. 네. 그러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뭐 생각이 났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누구랑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가 뭐 잠깐 어떤 이슈가 된 적이 있으면 그럴 때 한번 계기가 돼서 한 번씩 연락을 하고 아유, 이게 좋네요. 가장 좋은 거일까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누구하고 만났는데 얘기가 나왔어. 이 사람하고 너하고도 안 해. 반가워서 연락 한번 해봤어. 뭐 네. 이런 핑계가 있으면은 네. 참 좋죠.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내가 연락을 한다는 게 그 사람을 떠올린다는 거고 그 사람을 좀 생각한다는 거에 어떤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 또 너무 연락을 안 하면 약간 좀 우리가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서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한 번씩 그런 계기가 되면 연락을 한번 해보는 거 그런 건 좀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친구들도 있죠. 예. 네. 너는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냐라고 막 하면서 전화가 시작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야, 내가 꼭 이렇게까지 연락해야겠냐 막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는 내가 연락을 안 하면 그냥 끊어지는 관계가 많아요. 이걸 유지를 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도 있겠네요. 예,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연락을 안 해서 그냥 끊어질 관계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그래도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안 하면 돼요, 그냥. 네. 근데 왜 그걸 그렇게 깊이 고민을 하실까 싶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게 주도권을 내가 연락하면은 이게 되는 관계면은 주도권을 내가 가진 거예요. 그럼 그 관계를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잖아요. 네. 이 사람하고 만나고 얘기하면 좋아. 그럼 그냥 내가 연락을 하면 돼.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남인숙 작가님하고 지금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 사람은 결국 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듯이 이게 혼자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 주변 사람들과 뭐 이래나 저래나 좋은 관계를 또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떤 뭐 이런 마음가짐은 조금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걸 좀 하나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세상에 조금 더 친절하자. 친절하자. 예, 그냥 이 정도 생각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무언가 관계를 통해서 얻어야 되고 이 사람을 하나하나 평가하고 계산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 사는 걸 열심히 살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중심에 내 삶을 놓고 열심히 살면서 세상에 친절하자. 이러면 모든 관계가 사실은 해결이 된다. 예,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른 수업의 저자 남인숙 작가님을 모시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내 인간관계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작가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